예, 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앞둔 대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번 사태를 취재한 한송훈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후보들이 지금 어디까지 압축이 됐습니까? 아직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전례를 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하기 전에 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법관 1명과 헌법재판관 2명이 차례로 교체됐지만 김명수 대법원과 이 대통령실의 소통은 긴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 대법관의 제청 는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권은 이 대통령에게 있죠. 헌법 취지가 양측의 협의를 전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이 김 대법원장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제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예, 물론 아직은 분위기고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이 보도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김 대법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내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에 다음 주에 윤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2명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이 우리법연구회와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A 판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또 중앙선관위원인 B 판사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김 대법원장의 대리인격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당연직 위원이 A 판사를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저희가 대법원에도 입장을 물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의견 수렴 단계라면서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는 건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아직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긴 좀 이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벌써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분들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재판 기록들을 살펴봤더니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 2년 차에 임명된 대법관 5명은 이 전원 합의체 판결 10건 중에 7건에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에서는 진보 벨트를 쳤다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였는데 예. 특히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 대부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거법 위반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 대법원의 당시 여권 인사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 한 번 말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2003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다가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제청한 적이 있고요.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는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이견으로 대법관 제청 자체가 보름 이상 늦춰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력 있고 상식적인 후보를 내는 게 순리이긴 하겠군요. 그렇게 되면 저희 보도는 오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예, 한송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